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자, 이제 뭐 거의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은데. 거의 또 이제 뭐 연말이 또 다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올 한 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해 왔는지 우리가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냥 시장과 정부의 격돌이 가장 심했던 뭐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과 정부가 큰 격돌이 있었는데 과연 연말에 이렇게 성적표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그런 어떤 성적표들이 주는 시그널,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시장 잘 분석하고 내년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는 정말 이 고강도 규제 대책들 때문에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대표님과 함께 2018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대표님, 올해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자, 일단 뭐 가장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정부 규제겠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9개 정도의 이제 규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정부 발표들이 있을 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쭉 타이틀이 나오죠. 그 타이틀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그 정부 규제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뭐 2017년에 그랬죠. 6.19 대책이라는 건 이제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맞춤형, 선별적 맞춤형. 이거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어떤 한 딱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진앙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투기 수요가 들끓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봤었죠. 투기를 잡아야 된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투기 수요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뭐 강남권이라든지 서울 중심권 쪽에 핀셋 규제를 해왔던 게 그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 같은 경우도 종합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붙은 말이 가계부채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쪽,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 거죠. 대출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선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빅피처, 그 주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입자들의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활성화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에 이제 규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오고 나서 2018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빅피처 쪽으로 갔었던 것들이 조금 축소가 됐죠. 신혼부부하고 이제 청년주거 이쪽으로 좀 이렇게 좀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 지금 마지막 나온 것도 주택 공급 확대였거든요. 자, 결국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서울에는 집이 남아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다. 공급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수요만 억제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그것이 신축에 관한 그런 갈증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또 선회한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계속 선별적으로 규제하겠다. 뭐 가계부채만 하겠다. 이랬던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나온 게 9.13 대책이죠. 종합대책으로 전부 다를 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종합대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우리가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9개의 규제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뭐 성적표를 한번 보면 핀셋 규제를 통해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올해 9.84%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9.84%라는 수치가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2007년에 5.42%가 올랐고 2008년에 한 5% 정도가 올랐는데 이때 버블이 왔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버블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버블 논쟁이 있었던 2007년, 2008년보다도 오히려 9.84% 거의 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뭐
그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지만 그 조정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한 9%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또 보면 2014년에 올랐죠. 15년에 올랐죠. 16년에 올랐죠. 17년에 올랐죠. 올해 지금 이제 18년에 올랐죠. 어쨌든 간에 5년간 연속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내년 시장에서도 무조건 지금 대세 하락 쪽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올 한해 규제책, 작년 올해 2년 동안 계속 규제가 쏟아지면서 결국은 이주 수요는 약 한 26만 세대가 되는데 인허가는 78%가 급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또 공급 감음 때문에 내년 시장도 우리가 무조건 대세 하락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하고는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었던 지방 쪽은 또 어땠을까요? 자, 지방, 오히려 눈물을 흘린 쪽은 지방이었다. 매매가고 전세가가 동반 최대 낙폭이었죠. 자, 불황, 지역 경기 불황이 있었죠. 규제책들이 있었죠. 물량 압박, 삼중고를 결국은 못 견디면서 매매가 2.5%, 전세가 2.8%, 동반 하락이 있었는데 특히나 경남 쪽에 많은 이제 뭐 그 하락들이 있었죠. 뭐 14년 내 최저치라고 하는 울산 쪽에서 한 7.8% 정도 내렸죠. 경남 쪽에서 7.3%, 부산 쪽,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라고 남아있던 부산마저 무너지면서 결국은 지방 쪽 전체가 좀 뭐 부동산 그 가격 쪽에서는 좀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제와 시장의 어떤 그 반응, 이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투자 시그널, 어떤 투자 신호를 감지를 해야 될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의 모멘텀에 집중을 하라는 시그널이죠. 자, 정부 규제가 쏟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고 정부 규제가 서울 쪽에 포화가 됐다고 해서 서울 쪽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전혀 반대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규제를 쏟아 부었던 서울은 오히려 올라갔고 규제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지방은 떨어지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제가 어떠냐 이것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오히려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 규제에 대한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느냐, 어떤 추세를 갖느냐라는 거죠.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런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의 광역 입지가 중요하더라. 자, 보통 규제가 없을 때는요. 서울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강해서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결국 규제가 쏟아지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전체 다가 올라가든지 전체 다가 떨어지든지 서울은 전체 다가 뭐 정말 안 오른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광역입지, 큰 광역입지의 펀더멘탈, 결국은 기초 체력, 기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서울 중심권 시장이라는 거는 나 홀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 중심권 시장을 혼자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이쪽에 투자 시그널을 보고 무조건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서울 쪽 시장하고 또 다른 쪽 시장은 구분해서 양분해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있겠고요. 자, 결국 서울은 늘 봤더니 오를 때는 엄청나게 크게 오르지만 지금도 미세 조정, 정말 0. 몇 % 정도의 미세 조정, 호가의 조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릴 때는 또 낮게 내리고 자, 그러니까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이 늘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던 것들이 이런 원인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올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